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가야 될 살 길은요, 예술의 전당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이 우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세계화 요람이 우리 예술의 전당입니다. 정부가 했더라면 절대로 방탄소년단, K-팝, 기생충 안 나옵니다. 정부가 하냐면 안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 이상희 장관님께서는 과학기술인재연성을 힘쓰고 계십니다. 예. 네, 아무래도 교육 지론과 철학에 대해서 예. 장관님의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은 사람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이거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법학 박사도 사이언스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게 생각한다는 기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과거지향적 사고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둘째는 현실적으로 합리적 사고예요. 그럼 충돌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일정량을 서로 다투면서 빼앗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절대 파이를 키워가 양을 많이 하는 거. 창조적 사고. 그래서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는 창조적으로 크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은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하고, 요게 바로 과학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런데 대개 이제 과학하면은 그 뭐 기술이다 뭐 만드는 공학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 코로나 때도 이거를 근거로 우리 국민의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예? 그냥 막연하게 마스크 끼는 것이 사회적 의무다, 거리 두라 뭐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납득해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아, 마스크 안 끼면 10만 원 벌금이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우리가 과학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AI 융합이나 뭐 스마트팜, 뭐 공유 주방, 공유 팩토리 같은 또 융합이나 협업 프로젝트가 미래사는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가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그래서 미국이 강한 이유가 주가 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주가 각계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협력을 하는 국가 형태라고. 그러니까 엄청 강해요. 근데 대개 이제 사회주의로 갈수록 탄세포동물이에요. 중앙정부 세계적으로 모든 걸 지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정부의 제일 문제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정치는 뭐냐. 우리는 첫째 정치는 다른 거 생각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줘야 됩니다.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이유가 미국을 오면 그런 유럽의 구속이 없습니다. 예?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었을 때 창의적 사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보면은 공무원 수가 많아가지고 참 다 기업은 악셀레이터를 밟으려 하는데 공무원은 참 다 브레이크만 밟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심플해져야 돼요. 불필요한 체중을 줄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국가적인 효율과 낭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사실은 오늘의 상황을 엄청 과학적이고 지방자치고 AI로 봤는데, AI가 일종의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AI에 우리가 지나치게 막 의존하는데, AI가 사람과 했을 때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AI는 감성적인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문화에 모든 시동원이 있죠. 남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 그 사랑에서 나오는데 AI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많은 빅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한다든가 클라우드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AI가 인간보다도 처리 용량이 크고 잘하는데 사람처럼 감성적 사고 또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사고를 합니다. 제가 이게 1% 영감을 실현한 방해를 해놨거든. 예? 이게 1% 영감에 의해서 되게 위대한 발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I를 해갈 때도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가야 될 살 길은요, 예술의 전당이 있어가지고 문화예술이 우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세계화 요람이 우리 예술의 전당입니다. 정부가 했더라면 절대로 방탄소년단, K-팝, 기생충 안 나옵니다. 정부가 하냐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술의 전당이 바로 이걸 하는 어머니의 태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쪽에 감성이 뛰어나요. 예? 이 뛰어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든 좀 더 애널로그보다는 디지털이 효율적이라고. 또 사람이 디지털입니다. 왜냐? 신경망이 뇌에서부터 쫙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전형적인 디지털 동물입니다. 우리가 AI라는 이 부분도 그런 방향에서 어떻든 이 AI다 우리가 인간이 지배하고 관리하고 하는 쪽에 의미가 있지, 잘못하면 AI가 지배돼서는 안 된다, AI에 의해서. 과학의 전당? 네. 아무래도, 네. 그 참 묘한데, 저 형 이진희 장관 아닙니까? 문화공부 장관 했다. 네. 이진희 장관이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진희 장관이 좀 파쇼주의거든. 저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차남이 돼서 그 잘난 형님 밑에서 피압박 민족으로 자랐고 형은 장남의 종가의 종손이거든. 공부를 잘하니까 다 떠받들었어요. 삼촌들한테 갔다 오면 선물 사오면 형 거만 사와요. 저는 바로 차남인데 저 건 없어요. 추석날 설날도 그때는 새 옷 하나 얻어 입는 게 그게 꿈인데 저는 형 거 헌거 빨아가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벨상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어머니들이 교육적 열성이 지나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마더는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풀이 툭 주워서 돌아오잖아요. 저놈이 오늘 또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하가 선생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시험도 제대로 못 치는 놈이 왜 이리 하느냐 하고 야단맞아 모아있다. 그래 생각하면서 우리 애의 한없는 궁금증을 개울을 파서 잘 흘러가도록 하면 쟤야말로 위대한 물리학자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코리안마다는 안 그렇거든. 이놈의 자식 있지. 집에 도리 아버지는 뭐 이런데 너는 도대체 그보다 훨씬 잘해주는데 또 학교에서 야단만 맞고 오는 일이가 하는데 그게 코리안마다 주이시마다 차이인 것 같아요. 주이시마다는 애의 어머니가 분신이니까 애의 몸속에 들어가서 애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코리안마다는 감시자, 감독자로서 하는 거.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저는 과학의 전당을 하면은 자율적으로 하면은 노벨 수상자 나오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는데 마침 손정희 류시에서 한상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화교 화상을 엄청 대접해 줍니다. 그게 동남아 경제를 점령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상들이 여기저기 생겨가 중국은 화상회의가 있는데 우리는 한상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상들이 이제 점차 세력이 커지니까 이 한상들이 우리 조국에 우리 사랑방 하나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옳지됐다 해가지고 인천관광지 100만 평에다가 띄어서 드림 아일랜드 해서 우리 한상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골프장 36홀, 호텔, 쇼핑센터 다 만듭니다.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 기껏해가 골프장, 쇼핑센터, 호텔 여기 와서 무슨 드림을 꾸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 과학의 전당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계적 석학을 갖다가 불러다가 그 머리 뒤에 있는 기초첨단을 탈수를 하겠다. 그래서 기초첨단을 탈수해가 우리는 응용상용화는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상용화를 해서 우리 한상들이 해외로가져 나가면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상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거든. 그 드림 아일랜드 해봤던데 안 꼬무는 빵인데 과거 전당을 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양반들 한 5만 평에 가장 묘지 땅을 내놨기로 했어요. 그래 그 저절로 마침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한상들의 드림 아일랜드에 과거의 전당이 들어서서 그게 바로 뇌 중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형이 예술의 전당을 만드는데 제가 보면서로 저 내가 과거의 전당을 저보다 훨씬 크게 잘 만들어야지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게 마침 드림 아일랜드 우리 한상들이 생기자마자 그 책임자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협의를 하더니 장장에 그래 하자 이거 이야기했댔어요. 우리 과학의 전당은 자라난 애들부터 교육개혁의 장으로 만들어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교육개혁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 과학의 전당에 와서 대기업의 또 물리기초화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큰 이제 집합체를 갖다 과학의 전당에 만들어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이장희선 장관님의 개인적인 꿈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이 원래 이상이거든. 그래서 제가 비교적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데 국회에서는 제가 유전과학, 해양개발, 항공우주, 대체에너지, 내연구 촉진법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는 이상하고 희한한 짓만 한다. 그래서 이상이다. 그랬어요. 저보고. 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현실로 다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롭게 해주는 홍익인간.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건강입니다. 천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바이오산업.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이 되고 이거를 인류에게 전부 다 고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배달민족이고 그렇게 배달을 하면 우리가 동방의 횃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이 바이오 산업이니까 제가 살아있는 아버지 여생에 우리나라가 세계 바이오 산업, 산삼 같은 바이오 산업의 종주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홍익인간, 배달민족, 그리고 동방의 횃불이 되었으면 하는 제 꿈입니다.